오늘은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이어 등판했습니다. 총평하자면 역시 어제 전해드린 파월의 CBS 인터뷰, 이게 확실히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또 지역 연은 총재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차츰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나씩 발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고 많은 토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을 바라보는 연준의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노동 아닙니까? 왜냐? PC 기준으로는 이미 2%대 물가 찍었고 앞으로 완만하게 내려올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여전히 견고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 5% 찍었던 그 어마무시한 숫자는 안 나오고 둔화될 것이 확실시 된단 말이죠. 근데 노동이 여전히 철벽입니다. 우리 숫자 얼마 전에 봤지만 늘어난 고용이 예상치 2배 달했고 실업률도 3.7%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용만 보자면 도저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대 고용의 정의가 진화해 왔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워딩합니다. 연준 목표가 아시다시피 두 개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중에 물가 안정은 명확합니다. 2%의 인플레를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보스틱 총재는 최대 고용은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진화하는 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내가 이걸 시작했을 때는 완전 고용은 대략 4.5%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기준이 변했고 지금 연준이 보는 장기 실업률 기대치는 4.1%다. 그러므로 최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할 때 현재 연구에 기반을 둬야 되고 지금 노동시장 반영하지 않는 과거 데이터, 오래된 데이터는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의 장기 추세 자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3.7인데 완전 고용이 4.5면 실업률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잖아요. 하지만 완전 고용 실업률이 4.1이라면 물론 3.7 지금 낮지만 조금 올라가서 4% 넘으면 완전 고용 수준까지는 다다르는 거죠. 조금 더 올라서 4.2, 4.3이 되면 과거 기준으로는 4.5 기준으로는 완전 고용 여전히 밑도는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지만 우리가 기준을 4.1로 낮춰버리면 이제는 경제의 유유분이 남는 그런 실업률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활발한 고용의 숫자를 금리 인하 명분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논리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고용 급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이스 총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이 뜨거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작은 부분, 즉 헬스케어와 사회지원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전체 고용의 14% 차지하지만 지난 몇 달간 민간 고용 성장의 60%를 담당했다. 특히 헬스케어 같은 분야는 코로나 발발 초기에 고용이 급감하다가 지금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팬데믹 이후 벌어진 현상이 미래 노동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역시 최근 고용이 세게 나오는 것을 사실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파월의 인터뷰에서 0.5% 금리 인하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파월이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계속 버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 파월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봅니다. 이날 굴스비 인터뷰 보면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CBS 인터뷰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한 번에 25bp 아니면 50bp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근데 이 내용이 회의록에는 없던데 회의에서 50bp가 실제로 논의가 됐냐? 라고 묻죠. 굴스비 답변 자체에는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금리 인하가 과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가설적인 상황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답을 안 한 거죠. 하지만 이미 시장이 파월이 던진 화두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보고서 하나 보면요. T. 로 프라이스 보고서인데 이렇게 진단을 하죠.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확실한 것은 이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고삐를 느슨하게 할 것이다. 지역은행 위기 같은 작년 초에 발생한 상황이 나오면 이제는 기준금리를 바로 50bp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 25bp밖에 없었잖아요. 시나리오가. 근데 계속 50bp, 50p 이게 계속 버즈가 시장에 나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나리오에.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 그래 25p는 기본이고 50pp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효과를 파월이 분명히 의도하고 발언을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일드 커브와 경기 침체의 문제인데요.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시나리오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굴스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전된 일드 커브가 만약에 수요 측면의 문제라면 이게 경기 침체의 예측자로 기능할 수 있지만 이게 공급이 문제가 생겨 벌어진 거라면 베팅이 무효화된다. 내가 명확히 하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있거나 이 파월이 FOMC 때 말한 그대로죠. 제가 그래프까지 그려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굴스비가 이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있거나 생산성 향상이 있을 때는 이 경제가 좋은 것을 보고 경제가 과열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면서 인플레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제가 그린 그래프 그대로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긍정적인 충격이 올 때, 즉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발생하는 공급 충격이 올 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GDP 성장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이 상황, 이게 통화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터뷰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좋지만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준이 수요 충격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면, 즉 공급 측면에 의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경기 침체의 지표가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네 번째, 은행 시스템입니다. 굴스비 총재가 또 얘기하는데요. 내가 속한 시카고 연은이 은행이란 그림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 뉴욕 커뮤니티 뱅크 손실 문제는 이 은행의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 카테고리가 점프업하면서 더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맞춰서 벌어진 일시적인 사건이다. 내가 볼 때 상업용 부동산 섹터에서 엄청난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야 사실 그 대가라고 볼 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예측에서 명성을 쌓은 빅쇼트 주인공 스티브 아이즈만도 오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경제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히 크지가 않다. 나는 더 이상 주식을 그래서 공매도 하지 않는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은 특정 지역 은행과 지방 은행에 한정된 문제다. 대형 은행 문제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해를 끼칠 만한 시스템적이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는 확실히 PCE다. 굴스비가 설명을 하는데요. PCE는 소비자가 가격에 따라 적응하고 구매하는 물품의 조합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시대에 잘 맞는 유연한 물가 측정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준이 PCE를 2% 도달 목표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고 CPE 같은 경우는 연준의 지적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CPE가 2%보다 높아도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굴스비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 사람들의 멘트, 특히 굴스비와 보스팅 얘기 주로 해드렸는데요. 뭐랄까요? 확실히 균형의 추가, 연준의 뷰가 많이 금리 인하, 통화정책 완화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까? 어떻게 증시 버블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시나리오 가동에 많이 집중이 된 것으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월걸러브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현명하시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브렘베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저희 월걸러브 텔레그램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오고 있으니까 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늘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